박선영의 시네타운. 영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는요, 바벨 피쉬라는 작은 통영 물고기가 나와요. 이어폰처럼 귀에 꽂으면 어떤 언어든 즉시 알아들을 수가 있죠. 외계 언어는 물론이고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자연의 소리, 수돗물이 하는 얘기까지 들려요. 그래요, 그렇겠죠? 다 말을 하고 있겠죠. 뭐 횟집 수족관의 광어도, 한강공원 비둘기들도, 베란다에서 시들어가는 화분도, 내 침대로 파고드는 강아지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6월 23일 토요일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첫 곡은요, 영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골랐습니다. So long and thanks for all the fish 였어요. 조금은 좀 황당하고요, 기발하게 보이는 어수선한 상상으로 가득했던 영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영화보다는 사실 책이 좀 더 유명하죠. 코믹 SF 장르를 최초의 작품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소설인데요. 작가가 학교 다닐 때 유럽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이렇게 들판에 누워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던 생각이 처음의 아이디어였대요. 영화 속 보면 엄지 막 흔들어서 우주선을 잡아타는 상상, 그런 거 너무 즐겁지 않아요? 사실은 뭐 누가 보면 야, 세상 쓸데없다 할 수 있지만, 누워서 이런 쓸데없는 상상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키득거리면서 볼만한 책이랑 영화 없었겠죠. 쓸데없지만 즐거운 일, 오늘은 좀 그런 걸 찾아서 해봐야겠어요. 오늘 또 자정에 멕시코전 있잖아요. 내가 응원해서 뭐해, 쓸데없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리로 나가보시고 친구들 또 3, 4, 5 모여서, 혹은 뭐 집에서 혼자라도 맛있는 거 앞에 두고 우리 선수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또 뵐 것 같고요. TV로 만나자고요. 자, 즐거운 주말 계획 나눠주세요. 시네타운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영화 얘기 이어갈게요. 펭귄! 박선영의 시네타운 함께 하고 계세요. 와, 4536님이 어젯밤에 태안 바닷가 앞에 카라반을 폈어요. 아이들이 잡은 고동으로 요리해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려고요. 부럽네요. 9645님, 사무실 이사 때문에 소중한 휴일날 목장갑이랑 마스크 챙겨서 회사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사 때문에 지금 짐을 싸신다는 거죠? 순간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또 새로운 데 가면 새로운 환경 적응하느라 또 약간 힘들기도 하고 그럴 텐데, 선물 챙겨드릴게요. 좋은 데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쵸? 8896님, 뿌디 어제 집에서 엄청 큰 바퀴벌레가 나와서 오늘 해충 방제 시스템 신청했어요. 영화 조의 아파트가 막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무섭던지요. 새벽에 계속 오열했더니 아직도 목이 아프네요. 바퀴벌레 때문에 오열하신 거예요? 저 예전에 바퀴벌레랑 단둘이 집에 남겨져 있었을 때, 어렸을 때 바퀴벌레를 잡을 그 약이 없는 거예요. 해충제가. 잡아본 적도 없어서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진짜 급한 김에 어린 마음에 비슷하게 생긴 헤어스프레이를 들고서 바퀴벌레를 굳혀서 죽였던 적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밥 먹을 시간 다가오는데 어쨌든 박멸했습니다. 여러분 밥 맛있게 드시고요. 8896님 선물 챙겨드릴게요. 왜 5월까지 했어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음을 좀 정화시켜보죠. 히든 피겨스에서 골랐어요. 알리샤 키스와 퍼렐 윌리엄스가 함께한 애플.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 지점과 정반대에 도착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신기한 연결고리. 그 묘한 연결고리로 매주 한 편씩 다른 영화를 이어갑니다. 무비우스의 띠. 영화의 호가 김세윤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네, 4176님이 김세윤 애호가님 작년 이맘때쯤 여름이 가기 전에 공포영화 하나 다루겠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좋으시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이런 걸 기억하고.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름은 깁니다. 네, 공포영화 뭐 하나 근데 공포영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 공포영화 어떻게 소개하죠? 막 이러면서 소개해야 되나요? 공포의 줄거리를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그쵸. 그게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그쵸. 네, 그렇다고 어떡하지? 4176님의 의견 소중히 네, 다뤄주시기 바래요. 네. 그 제가 아는 영화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여름 특집도 기대가 되고요. 지금은 어떤 특집을 또 몰래 하고 계시는 건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특집 안 하고 있어요. 부담돼요. 지금 뭔가 특집을 해야 된다는. 자, 지난주에 1년 내내 할 수 없잖아요.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자, 잠시 특집은 쉬어가면서 지난주에 소란인을 소개해 주셨었고 네. 이어지는 영화에 대한 힌트가 뭐였었죠? 일본 영화 한 편 더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일본,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만화 원작, 이번 주에는 소설 원작.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란인에 나온 배우죠. 미야자키 아오이. 예, 다른 영화고요. 네 번째는 사전. 그리고 추가로 드린 게 15년. 네. 이렇게 검색하면 뭐 한 작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힌트 그리고 추측 보겠습니다. 전윤창 씨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솔라닌 다뤘다고. 네. 전윤창 씨가 솔 다음은 라죠. 라라랜드. 네, 아닙니다. 네. 조유리 씨가 스윙걸즈, 스윙 마이 베이비. 저도 좋아하는 영화지만. 이 사연을 이렇게 못 살리기가 있어요? 네. 제가 그런 거 잘 살리면 이제 DJ라죠. 제가 게스트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 살리는 건 DJ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제가 살릴 것 같죠. 저 안 할 네. 건데요. 제가 그 순서 바꿀까요? 제가 라라랜드 다시 할게요. 스윙걸즈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스윙 마 베이비 뭐 이렇게. 네. 되게 잘한다 나. 비슷한 것 같은데. 뭘 살린 거지? 자, 6384님은 정답은 모르겠고 세윤 언니 오겐키 데스까? 이건 뭐죠? 네, 와타시와 겐키 데스 합니다. 네. 조용원님, 사람과의 소통을 배우는 영화 행복한 사전. 사랑이란 단어의 뜻풀이가 감동적인 작품이에요. 네, 행복한 사전 하고 0926님이 제일 먼저 정답 보내주셨고요. 9568님 소설 배를 엮다가 원작인 영화 행복한 사전 맞죠? 만두 먹고 싶어요 보내주셨어요. 조용원 씨를 포함해서 세 분께 만두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9568님 말씀처럼 소설 원작이고 네. 근데 제목이 달라요. 아마 한국에서 극장에 배를 엮다 이렇게 개봉하면 아마 다큐멘터리 배를 엮는 다큐멘터리로 오해할까 봐 그런 것 같고요. 네. 저 소설도 읽었거든요. 오늘 소설 잠깐 갖고 온다니 깜빡했는데 미우라 시온 작가가 쓴 이 소설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잘 만들었고요. 소설에서 큰 줄기를 영화로 잘 뽑았고 영화에 다 담지 못한 사전을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전에 어떤 한 단어 한 단어를 담을 때 그 단어에 얽힌 이야기들이 책에 좀 더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 사연들은 또 책이 또 좋아요. 그래서 이 배를 엮다라는 책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국내에 개봉할 때는 행복한 사전. 사전이 행복하다는 뜻인지 사전을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뜻인지 보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뜻인지 사실은 보고 나면 세타일 수 있겠다. 누군가 이렇게
내가 사전이라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사전이어도 참 좋겠다 싶기도 하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제목 같아요. 이게 그 영화가 시작하면 어떤 설정이냐면 겐부 출판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네. 여기에 사전을 만드는 부서가 있어요.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건물도 다른 건물을 써요. 이 출판사 큰 출판사는 새 건물 쓰고 있는데 그 옆에 오래된 옛날 건물에 사전 출판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십 년간 사전 편찬에 그 몰두해 오시던 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서 후임자를 어디선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후임자를 데리고 와야만 당신이 퇴직할 수 있다. 아이고. 사전은 아무나 만들지 못한다. 근데 이제 후임자를 찾으러 본사 건물을 보면서 유심히 사전을 만들 법한 사람을 찾는 거죠. 사전을 만들 법한 사람이라는 기본적으로 좀 끈기 있어 보이는 사람. 딱 만나면 일단 질문이 이겁니다. 자네 오른쪽을 정의해 볼 수 있겠나?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이지만 그거를 사전적인 정의를 그렇게 마음속에 품지 않잖아요. 오른쪽? 왼쪽에 반대 아니야? 그럼 왼쪽은 무엇인가? 오른쪽에 반대. 그게 말이 되나? 막 이런 거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쪽을 다 모두가 무슨 소리하고 다 도망가요. 근데 어느 날 이 회사에 있는 누군가의 소개로 마지메라는 직원을 눈여겨보게 되고 네. 역시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자네 오른쪽을 정의해 볼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잠시 망설이더니 서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북쪽 방향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자네일세 라고 해서 이 그 마지메라는 직원이 이 겐부 출판사의 사전 편집부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고 와.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사전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근데 네. 그 새로운 사전을 만드는데 그 새롭게 만드는 사전의 이름이 대도해. 그게 뭐냐면 큰 바다를 건너다라는 뜻의 사전을 만들게 되고 왜 이런 제목의 사전을 만드는지를 그 총 사전 편찬을 총괄하는 마스모토 선생이 말하거든요. 이건 약간 이런 성대모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단어의 바다는 끝없이 넓지요. 사전은 그 넓은 바다에 떠있는 한 척의 배. 인간은 사전이라는 배로 바다를 건너고 자신의 마음을 적확히 표현해줄 말을 찾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길 바라며 광대한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전. 그것이 바로 대도해이며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는 배를 엮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에 왕이들 상인가 마치 네, 이걸 해야 될 그쵸. 것 같은 느낌. 이런 말에 보통 사람은 이거 뭐야라고 할 텐데 네. 마지막엔 취향 저격 멘트였던 거죠. 음. 이거 뭔가 대단한 일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배를 엮는 장인의 마음으로 사전을 만들어 보겠어라고 결심하는 게 영화의 시작입니다. 와, 인간은 사전이라는 배로 바다를 건너고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네요. 네. 단어의 바다는 끝없이 넓지요. 이렇게 말할 때 맞으면은 막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오다기리조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약간 뺀질뺀질대는 직원으로 오다기리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비우세트에서 함께 볼 영화는 바로 행복한 사전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도 다음 영화 딱 감 오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오늘도 만두 세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세 분께 드릴게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어떤 음악 들을까요? 네, 이게 영화에는 마땅한 노래가 없어서 배를 엮다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문득 떠오른 곡은 영화 스트레일리스 엔딩곡이었는데 제목이 If I Had a Boat 나에게 배가 있었다면 캐런 엘슨의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해서 네, 한번 1차원적인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시네타운 박선영의 시네타운 무비우스의 영화의 호가 김세윤 씨와 함께 영화 행복한 사전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마지막에 사전을 만드는데 뭐 곧 만들겠지라고 이제 관객은 생각하겠죠. 네. 뭐 사전 하나 만드는 이야기인가? 15년 동안 만듭니다. 하나를. 이게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사전을 가볍게 만드는 줄 알았더니 15년 동안 사전 만드는 과정을 담아낸 이야기예요. 지루하지 않아요? 딱 느낌이 그렇죠. 네. 근데 희한하게 안 지루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요? 지루할 법한 위기의 순간마다 오다기리조가 나타나서 지루함을 없애줘요. 그러니까 오다기리조가 그런 역할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조금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이야기나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이야기를 어느 순간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본인이 그 다리 역할을 잘 해주거든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그러니까 주인공의 주변에 있는 조연 역할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딱 사실은 관객의 눈높이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사실 오다기리 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그렇거든요. 오다기리 조는 본인이 뭐 만들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사전 편찬부에 와 있는데 네. 이게 자기 성격에 너무 안 맞는 일인 거예요. 조미수시죠. 이게 뭐냐면 가령 우리가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이 대도해란 사전에 넣으려면 이게 이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필생의 역작을 만들고자 하는 지금 시작 단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사전보다 좋은 단어 뜻풀이를 담고 싶고 뭔가 기념비적인 사전을 만들고 싶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존의 다른 사전을 오른쪽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다 살펴야 돼요. 그러면 사전에 들어있는 단어가 몇 개냐. 나중에 대도에 3천만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3천만 개의 단어가 다른 사전에 담긴 거 10곳만 봐도 그 3천만 개의 10배에 달하는 그쵸. 그 3억 개의 단어를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일일이 손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전을 뒤져서 다른 데서는 오른쪽을 어떻게 가령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오른쪽에 단어를 정의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막 서로 회의를 해요. 뭐 오다기리 저는 대충 넣지 다른 사전에 나온 거 그냥 복사하게 붙여넣기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우리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사전 일일이 다 펼쳐봐요. 다른 사전에서는 뭐 숫자가 뭐 여기 있을 때 여기 뭐 이런 방향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마스모토 선생님이 이런 건 어떤가 숫자 10에서 0이 있는 쪽 그런 걸 만들어내고서 우와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때 희열을 느끼면서 한 단어 한 단어의 뜻풀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을 할 때마다 옆에서 이제 오다기들은 처음에는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다라는 시선으로 관객의 눈높이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고 마지막에는 사실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덕후라고 표현하는 그 약간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에 익숙치 못하고 자기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마지메라는 사람이 드디어 자기의 쓸모를 발견하고 사전 편찬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전 편찬에 매달리면서 본인에게 부족했던 사회성을 획득하게 하는 과정에 또 오다기리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게 바로 미야자키 아오이라는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네. 이게 사회성이 부족한 그 마지메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전달해야 될지 모를 때 옆에서 코치해주는 역할이 오다기리 조인데 네. 재미있는 건 미야자키 아오이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이 사실은 사전을 만드는 과정과 같아요. 어떻게요? 내 마음을 어떠한 말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행복한 사전을 만들 때 그 마지메라는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 걸 안 모든 사전 편찬부 직원들이 다른 단어는 몰라도 대도에 들어가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는 자네가 맡아보게.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랑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도와줌세. 그래서 이 우와. 미야자키 아오이는 그러니까 셰프거든요. 이제 셰프가 되려고 노력하는 요리사. 그래서 그 미야자키 아오이가 일하는 식당에 같이 가서 막 괜히 분위기 잡아주고 하는 역할들을 옆에 직원들이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제가 이렇게 이 영화를 보고 이상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일단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말 뜻밖에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을 줄은 몰랐는데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앉아서 하나하나 단어를 살펴보고 모으고 하는 과정을 보는 게 재밌어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옛날 언어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지금의 10대들이 아이들이 쓰는 언어까지 담아내고 싶은 욕심에 그 항상 단어장을 들고 다니고 새로 듣는 단어는 다 받아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백발의 마스모토 선생님이 일부러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말하는 걸 다 받아 적어요. 그러면서 급식체 공부하듯이. 네, 맞아요. 딱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에 돌아와서 내가 오늘 모은 단어는 이렇습니다. 멘붕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 멘붕의 뜻풀이를 어떻게 넣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자 띵작.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들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지만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새삼 깨닫게 되면서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사실 박선영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운 좋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들이 있잖아요. 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바로 그 누군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로 자신이 맡은 일을 얼마나 정성껏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정성껏 해나가는 것이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행복한 사전에 담겨 있어요. 그냥 그 15년에 걸쳐서 사전 하나를 만드는 바보 같은 이야기인데 영화의 마지막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거든요. 네. 여기 마지막에 이제 저는 특히 잡지를 만들어 봤으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단어를 다 모아서 드디어 이제 실제로 그 사전을 펴내는 단계에 들어가면 수많은 또 사람들이 모이고 뭐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고 다 함께 그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또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걸 보는데 심장이 뛰고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약간 좀 낡은 단어로 치부한 끈기라는 단어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딱 15년 되던 해에 이 영화를 봤어요. 네. 되게 절묘하게도 제가 딱 이게 2014년 영화인데 제가 99년에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딱 15년 되던 해에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와. 뭔가 제 자신에 대한 위로를 영화가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15년 동안 사전 만드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회사에서는 사실은 돈 안 되는 거 만드는 사람들이고 사전 만들어봐야 사실 뭐 회사에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고 있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했던 15년의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게 사실은 제가 뭐 그 칼럼으로 글을 쓰든 라디오에 나와서 방송을 하든 늘 맨날 이 영화 재밌어요, 저 영화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15년의 시간이 약간 이 영화 덕분에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 그래서 꼭 15년이 아니라고 해도 네. 어쩌면 나는 별로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사람들은 몰라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아니야 그래도 난 알고 있어 괜찮아라고 해주는 느낌의 영화인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이 영화 보고 나면 사전을 좀 다시 보게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다시 살펴보게 되고 맞아요. 영화에는 정확히 다 담기지 못했는데 제가 그 책에 나온 에피소드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사랑이란 단어의 정의를 쓰는데 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남녀가 서로에게 품는 연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뜻풀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이 이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 원작 소설에 나오는 표현이 우리가 만드는 이 말을 사전에서 그 단어를 찾아본 사람이 든든하게 느낄지 어떨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단어를 사랑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쓰여 있다면 그 단어를 보고 든든함을 느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3천만 개의 단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순간순간에 대사나 장면에 주는 위로가 있고요. 의외로 안 지루합니다. 정말 안 지루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좀 투영시켜서 계속 뭔가를 메워가면서 영화가 풍성해지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복한 사전, 오늘 김세윤 씨가 가져온 무비우스의 영화입니다. 노래 한 곡을 넣을게요. 단어니까요. 네. 네. Was Call Me By Your Name에 나왔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네. FR-레이빗의 Was. 박선영의 시네타운, 무비우스의 행복한 사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배를 엮다 이 책 읽고 이 행복한 사전 볼 즈음에 제가 어느 시집의 머릿말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여기저기 인용했었거든요. 네. 영원한 귓속말이라는 시집에 시보다 머릿말이 전 좋았어요. 머릿말이 뭐냐면 언어는 문학의 매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의 매체다. 언어가 눈에 띄게 거칠어지거나 진부해지면 삶은 눈에 잘 안 띄게 그와 비슷해진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계속 시를 쓰고 읽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가 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바로 그 마음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보면 네. 말이 거칠어지면 삶은 어느새 눈에 그 말이라는 게 눈에 우리 눈에 잘 보이게 거칠어져 있으면 삶은 이미 눈에 잘 띄지 않게 거칠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언어를 이렇게 시를 쓰는 마음으로 언어를 다듬는다는 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를 닮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행복한 사전을 만드는 이 마지메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런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좋은 영화입니다. 미야자키 아오이와 오다기리조가 나오는 일본의 톱스타들이 나오는 마스다 류에이라는 일본의 톱스타가 주인공 마지메를 연기하고 있고요. 네. 행복한 사전 오늘 함께 봤는데요. 이제 다음 영화 이어지는 또 연결고리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도 이 영화를 보면서 언어와 단어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 영화로 이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언어.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소설 원작. 이번 주엔 미야자키 아오이였으니까 다음 주엔 에이미 아담스. 아, 네. 이번 주 영화가 15년이었으면 다음 주엔 15시간. 오. 이건 맞추느라 힘들었습니다. 제가 나름 빈틈없이. 네. 그리고 마지막 곡을 살짝. 이렇게 잘 맞추시지. 네. 네, 마지막 곡이 마지막 힌트입니다. 뭔가요? 예전 영화죠. 콘택트에서 골랐고요. 노만 그린바움의 스피릿 인 더 스카이. 예전 영화 콘택트에서 네.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 영화 콘택트에서 고르신 곡은 저희가 끝곡으로 함께 나누겠고요. 언어, 소설 원작, 네. 에이미 아담스, 그리고 15시간 이렇게 힌트 주셨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세 분께 만두 세트 드릴게요. 세윤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영화 콘택트에서 고른 노만 그린바움의 Spirit in the Sky 이것으로 골랐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